대한민국 톱스타의 머리를 해달라고 하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손님으로 왔으니 제 할 일을 해야겠다 싶어 가위질을 시작했고 펌과 염색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보니 정말 머리가 잘 나와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형님은 거울을 보더니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전지현 머리 해달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동서는 이따위 실력으로 헤어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어? 안 되겠어. 원장 불러. 형님, 이게 전지현 머리 맞아요. 형님 얼굴이 전지현이 아니니 당연히 어색해 보여서 그런 거죠. 제가 돌려까듯이 말하자 격분한 형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지금 나더러 얼굴이 문제라는 말이야? 동서 감히 손윗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그따위로 막말을 해? 그래도 말귀는 이해하는 사람이었는지 제 말을 제대로 이해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원장님을 불렀어요. 원장님은 형님의 머리를 보고 아주 잘 나왔는데 뭐가 불만인지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형님은 콕 집어 말하지 못하고 혼자 씩씩대더니 미용실을 나가려고 채비를 하더군요. 그때 카운터 직원이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잡았더니 저기 저 여자가 내 동서예요. 계산은 저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요. 하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2시간을 서서 일했는데 공짜로 가겠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당장 형님을 따라 나섰는데 걸음이 얼마나 빠르던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카드로 계산을 해야 했네요. 그래서 얼마 뒤 시댁에서 다시 만났을 때 머리 비용에 대한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그때 25만원 나왔어요. 그거 입금해줘요. 내가 개인 미용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곳은 엄연히 제 회사라고요. 뭐? 형님이 동서 가게를 찾아가 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돈을 내놓으라야? 아버님, 어머님, 제가 지금 동서한테 돈을 줘야 하는 게 맞아요? 이 멍청이가 어른들한테 말하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지 아주 기세등등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시부모님은 동서가 아닌 저에게 입을 모아 훈계를 하셨습니다. 얘 둘째야, 넌 아랫사람이 되어서 치사하게 돈을 받고 머리를 해주려고 했니? 한 식구가 된 지 언제인데 돈을 받으려고 그래? 너 그렇게 안 받는데 꽤 치사한 면이 있었구나? 네? 진심이세요, 어머님? 제 물음에 형님이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해. 무식한 고졸이니 돈밖에 모르지. 동서, 나라면 돈을 받기는커녕 와줘서 고맙다고 택시비라도 챙겨줬을 거야. 이렇게 하나 배웠으니까 다음부터는 조심 좀 해.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제외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형님한테 버릇없이 굴었으니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전 억울했지만 분위기상 제가 사과해야 넘어갈 것 같아 억지로 사과의 말을 전하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렇게 형님은 막무가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스스럼 없이 다 하고 지냈답니다. 덕분에 골치 아프고 속이 썩는 건 제 몫이었죠. 이듬해 형님이 아들을 출산하자 시댁은 그야말로 형님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육아를 도맡아서 하는 건 물론이고 어린 나이에 시집 왔다며 아주버님께 자유롭게 지낼 시간을 달라더니 허구한 날 친구들을 만나 술 취해서 들어왔다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형님의 만행이 꼴보기 싫다며 시댁 가는 날을 대폭 줄였고 저희 부부만의 시간을 갖는 주말을 보냈답니다. 그러자 저희 부부에게도 하늘에서 선물을 내려주셨어요. 제가 딸을 임신하게 된 거죠. 저와 남편은 큰 감격의 파티를 하고 시댁에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부모님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어요. 아무래도 딸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은 상관하지 않고 태교에 전념했어요. 그이는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다정해진 모습으로 저를 아주 귀하게 대해주었죠. 가끔 형님 얼굴을 보면 태교에 큰 방해가 되긴 했지만 아예 얼굴을 안 볼 수는 없어서 그 순간을 견뎌야 했답니다. 그렇게 이듬해 예쁘고 건강한 딸아이를 순산했고 친정엄마가 몸조리를 해주셔서 저 또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저희 집 앞에 찾아와 다짜고짜 집 앞으로 나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딸아이 때문에 못 나가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집에 아무도 없어? 네,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와요. 이윽고 저희 집으로 들어온 형님은 다른 날과 달라 보였습니다.
에이구, 우리 조카 딸 민정이 너무너무 예쁘다. 공주님이 따로 없네.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 희준이랑 많이 닮은 것 같아. 평소엔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날따라 오글거리는 말을 쉴 새 없이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아, 다른 게 아니고 동서 혹시 돈 좀 가진 거 있어? 우리 친정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말이야. 한 2천만 원만 빌려줄래? 내가 2달 안으로 갚을게. 네? 2천만 원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그 큰 돈을 당장 마련하겠어요? 저희는 적금 붓고 있어서 당장 목돈은 없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제 얼굴을 쏘아보더니 이거 왜 이래? 내가 동서 연봉이 얼마인 줄 들은 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잠깐만 빌려줘봐. 바로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가 떼먹기라도 한대? 하고 돈 내놓으라고 명령을 하더군요. 전 너무 기가 차서 형님, 저한테 돈 맡겼어요? 왜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 말아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아주버님께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아이고, 누가 들으면 2억이라도 달라고 한 줄 알겠네? 가방끈 짧고 한심하고 가위질이나 하는 것이 어디서 윗사람한테 큰 소리를 내? 도대체 동서는 집에서 뭘 배운 거야? 예의? 도덕? 이런 거 안 배웠어? 하여튼 무식해가지고 말이 안 통해. 네 딸 인생도 참 갑갑하다. 너 같은 부모 밑에서 뭘 배우고 크겠니? 그래, 돈 빌려주지 마. 나 떡이다. 화가 끓어오른 저는 당장 폭발하려고 했지만 딸아이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고 숫자를 세며 흥분을 가라앉혀야 했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 저는 바로 형님의 만행을 알렸어요. 그러자 남편의 눈이 뒤집혀 아주버님 댁으로 쳐들어가려고 했답니다. 저는 그이를 가까스로 말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자고 말했고 그이는 앞으로 아주버님 내외와 인연을 끊어버리자며 결론을 내렸어요. 그나마 남편이 제 편이었으니 참아줬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댁에도 거의 찾아가지 않았어요. 제 딸을 거의 안아주지도 않고 형님 아들만 예뻐하니 가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해가 바뀌자 시어머니가 나서서 화해해보라고 여러 번 부추겼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화가 풀린 상태여서 시어머니 말씀에 따르기로 했어요. 결국 1년 만에 형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과는 나이 많고 아랫사람인 제가 먼저 했네요. 그래도 형님이 잘못했다고 인정해서 좋게 풀고 끝났답니다. 그렇게 한 달에 2번 정도 시댁에서 얼굴을 보고 지내는데 전처럼 저를 막대하지 않았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지 않더라고요. 글쎄 철이 들었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더군요. 하지만 사람 본성은 고쳐지지 않는 법이죠. 며칠 뒤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답니다. 시댁에 모인 식구들이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 딸과 형님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애기들이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사고가 생겼어요. 울음소리의 주인은 형님의 아들이었고 이마가 살짝 붉어진 게 제 딸과 부딪혔던 모양입니다. 저는 애기들끼리 놀다가 작은 부딪힘이라 생각하고 거실로 걸어가는데 그 사이 형님이 제 딸의 머리에 꿀밤을 때리는 겁니다. 이 못생긴 기집애가 손버릇도 나쁘네? 지 엄마랑 판박이란 말이야. 감히 내 아들 머리를 쥐어박아! 이에 제 남편이 달려가 울고 있는 딸아이를 끌어안아 주었고 형님에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형님, 아니 망나니 같은 년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마구잡이로 흔들었습니다. 야, 애들끼리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지. 그렇다고 내 딸을 쥐어박아? 저의 분노에 시댁 식구들이 몰려들었고 저를 말리려고 하는데 엄마의 힘은 꽤나 강해서 아무도 제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욕을 하건 말건 이미 눈이 뒤집힌 엄마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저는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맷돌 돌리듯이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절 밀어 넘어뜨리셨고 너무 놀란 저는 형님의 머리채를 놓고 말았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손이 똥서 머리채를 잡는 게 무슨 경우니? 어머님, 형님이 제 딸 머리를 쥐어 박았다고요. 이제 돌진한 애기한테 말이에요. 그렇다고 너까지 나서서 이 난리를 피운 게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부모님은 끝까지 장손을 낳은 형님의 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딸아이를 안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자기야, 이젠 진짜 이 집 구석이랑 인연을 끊든가 하자.
도저히 안 되겠어. 나도 그러고 싶어. 이젠 우리 세 식구만 생각하고 살자. 저희는 다시 시댁 식구들과 상종하지 않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도 제가 한 짓이 괘씸했는지 연락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딸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하고 있던 중에 보기 싫은 얼굴을 또 보게 되었어요. 형님이었죠. 그런데 낯선 남자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조용히 뒤로 다가갔어요. 그러자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지난번에 2천만 원 뜯어갔으면 됐잖아. 도대체 얼마를 더 달라는 거야? 3천만 원만 더 줘. 그럼 깨끗이 사라질 테니까. 넌 네 자식을 두고 돈거래를 하고 싶니? 주기 싫으면 말고. 야, 네 남편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짐 쌀 준비를 하시지. 알았어. 이 기생충 같은 놈. 내가 너 같은 놈이랑 사귀었다는 게 정말 창피하다. 3천만 원 준비할 테니까 그 돈 받으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알겠냐? 걱정하지 마. 나도 양심 있는 인간이야. 3천만 원으로 끝이야. 저는 대충만 들었는데도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형님의 아들이 아주버님이 아닌 제 눈앞에 있는 낯선 남자가 아빠라는 걸 말이죠. 지난번 저에게 2천만 원을 빌리려고 했던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되었답니다. 저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했죠. 뭐야? 형 아들이 다른 놈 자식이라고? 그렇다니까. 내가 똑똑히 들었어. 자기야, 확실한 증거를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데 형이 하려고 할까? 아마 형수한테 바로 말해서 난리법석 치고 자기한테 달려올걸? 그러지 말고 우리 본가에 가면 될 것 같아. 거기에 형네 가족 칫솔이랑 다 있잖아. 내가 가져오도록 할게. 당신은 괜히 우리 집에 갔다가 불똥 맞으니까 잠잡고 있어. 알겠지? 그렇게 남편이 혼자 시댁에 가서 두고 온 게 있다고 말하고 잠시 들르는 척하며 칫솔을 2개 들고 나왔답니다. 그리곤 저와 같이 유전자 검사 센터를 찾아가 의뢰를 맡겼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며칠 뒤 검사 결과지가 나왔고 저와 남편은 당당한 걸음으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아주버님 내외에게 할 말이 있으니 시댁으로 오라고 그이가 연락을 해두었죠. 이윽고 시댁에 발을 딛는 순간 형님이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위아래 없는 인간 왔네, 동서? 덕분에 내 머리카락 많이 뽑혔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래도 서방님이 경우가 있는 분이라 연락해서 오늘 사과 받으러 온 거야.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 시어머니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형님 말대로 하라고 눈치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뒤집어 버려야겠다고 작정하고 말문을 열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사과를 왜 하냐? 똥물에서 막 굴러먹다 온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너야. 형, 아버지,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형하고 희준이의 유전자 검사지입니다. 저희 부부의 말이 끝나자 형님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갑자기 유전자 검사지가 웬 말이냐고 하더니 남편이 건네준 결과지를 보고 당황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을 보탰습니다. 제가 얼마 전 형님이 웬 남자를 만나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은 희준이를 두고 여러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형님의 시댁 바로 여기로 찾아와 희준이가 누구 애인지 밝히겠다고 협박을 했죠. 그래서 민정아빠가 시댁에 있는 아주버님과 희준이의 칫솔을 가지고 나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보시다시피 친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여자한테 속은 거라고요. 제가 예언했던 대로 형님은 시댁 식구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오빠를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난 남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형님의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짝 소리를 내며 시어머니가 따귀를 날렸습니다. 이 천하의 더러운 년! 감히 우릴 능욕해? 너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그러자 아주버님이 형님의 양 어깨를 붙잡고 아니지, 빨리 당신 입으로 말해보라고.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데 형님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분노한 시어머니가 형님과 희준이를 집에서 내쫓았고 아주버님께 당장 고소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주버님은 벙쪄있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넋이 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아주버님을 도와 며칠 동안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었고 사기 결혼으로 인한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법은 아주버님의 손을 들어주었고 형님이었던 여자는 그동안 아주버님과 시댁에 끼쳤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네요. 그렇게 저희 집안에 굴러들어와 온갖 갈등을 빚게 하고 막대먹은 짓을 한 그 여자는 친정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소문을 들었는데 그 집은 형님 때문에 풍비박산이 났다고 들었고 희준이는 입양을 보내고 형님이었던 여자는 예전처럼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니며 막 굴러먹고 산다네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정말 소설 같지 않나요? 저는 이 사건을 경험했으니 지난날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답니다. 여튼 지금은 시댁에서 제 딸아이를 엄청 예뻐해 주시고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난날을 생각하면 시부모님께도 화가 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지금은 예전처럼 살갑게 잘해주시니 용서가 저절로 되더라고요.